미국 정부가 한화 약 15억 원을 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트럼프 골드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에 A+ 점수를 줬지만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31%로 떨어졌습니다. 워싱턴주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1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이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권도형 테라 폼레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저지주 뉴워크의 한 녹음 스튜디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청하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한화 15억 원짜리 트럼프 골드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또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5년 동안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이른바 트럼프 골드 카드입니다. 미 행정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투자이민 제도를 없애는 대신 개인은 우리 돈 14억 7천만 원, 기업은 29억 4천만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이 돈을 미국의 기부금처럼 내는 건데 신청 수수료는 별도로 2,200만 원입니다. Wherever you may get your students, any school, and you're able to buy a card and keep that person in the United States. 이와 함께 미 행정부는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의 새로운 심사 규정안도 공개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42개국이 이스타로 최대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강화된 심사 내용에 따르면 이스타 신청자들은 최근 5년간 소셜미디어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와 최근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는 물론 신청자의 지문과 DNA, 홍채 등 생체 정보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부터 유학생 비자 신청 때 5년간 사용한 모든 소셜미디어의 사용자명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We want safety, we want security, we want to make sure we're not letting the wrong people come into our country. 관광객의 소셜미디어 기록까지 심사하겠다는 방침에 세계 각국에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내년 북중미 월드컵과 미 관광산업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가 올려놓은 물가를 크게 낮추고 있다며 연일 경제 성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경제에 A+라는 점수를 줬지만 여론조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31%로 떨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경제 성과를 홍보했습니다. 전임 바이든 정부가 올려놓은 물가를 크게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ou're getting lower prices, bigger paychecks. We're getting inflation. We're crushing it, and you're getting much higher wages. 언론 인터뷰에선 스스로 경제 점수를 A+라고 언급했습니다. I wonder what grade you would give A+.
A+. Yeah, A++++++. 하지만 최근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경제 운용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31%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관이 지난 3월 조사했을 때는 40%였는데 9%포인트 하락한 셈입니다. 또 해당 조사 결과로는 트럼프 1, 2기를 통틀어 경제정책 지지도에서 최저치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납포한 유조선이 제재 대상인 이란 혁명 수비대와 불법 원유 거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urrently has a full investigative team on the ground, on the vessel, and individuals on board the vessel are being interviewed.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원유 수송 선박을 추가 납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워싱턴주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수위는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면서 1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이 집 안으로 밀려들며 가구가 그대로 잠겼습니다. 주유소까지 물에 잠겼고 쓰러진 나무가 길을 가로막아 고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자 주민들은 구명보트에 의지한 채 구조됩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워싱턴주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I found myself stuck on a little piece of land out there with my 4-cat and had to wade through water up to my chest in order to get to dry land. It was very cold and very swift. 특히 워싱턴주 북서부를 흐르는 주요 강인 스케지강은 20년 만에 최고 수위를 돌파했고 내일 역대 최고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현재 홍수 피해 지역 주민 10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워싱턴주는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he impact on Washingtonians is significant now and it's going to be significant in the coming days and that is an understatement. 고립 신고가 잇따르면서 위험 지역마다 긴급 구조가 진행됐습니다. 차량 위로 대피한 주민과 나무에 매달려 있던 주민 등이 구조됐으며 현재 당국은 추가 피해나 고립자가 있는지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록적 폭우가 기후변화와 대기간 현상의 결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는 워싱턴주에서 몬태나, 아이다호주까지 빠르게 번졌고 현재 5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홍수 경보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는 약 10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어 한인 사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이두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와 멕시코 국경 지역에 새로운 군사지대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연방 내무부는 해당 지역의 사법 간속권을 국경수비대에서 해군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신설되는 군사구역은 불법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군사지대는 국경을 따라 길게 설치되고 군부대의 감시와 지휘를 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미군이 불법 입국자를 직접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법 집행의 군 투입을 금지한 연방법에 저촉되지만 내무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직후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민주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조롱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게시한 18초 길이의 AI 생성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손이 묶인 채 길가에 앉아있는 모습과 함께 수갑을 찰 시간이라는 자막이 등장합니다. 또 차량 뒷좌석에서 수갑 찬 손으로 얼굴을 감싼 장면, 군중 앞으로 이동하는 장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영상은 백악관이 공개한 이민 단속 영상, 커핑 시즌을 패러디한 것으로 뉴섬 주지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AI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권도영 씨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씨에게 구형량인 징역 12년보다도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자신의 죄를 인정한 권 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뒤에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2025년 올해의 인물로 일론 머스크 XAI 최고 경영자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포함해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주도한 기업인 8명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지는 머스크와 젠슨 황을 비롯해 마크 저크버그 메타, 샘 올트먼 오픈 AI, 리사 수 AMD, 데이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다리오 아모데이 엔스로픽, 그리고 페이페이 월드랩스 CEO가 장식했습니다. 해당 표지는 디지털 화가 제이슨 사일러의 작품이며 1932년 뉴욕 록펠러 센터 800피트 상공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는 건설 노동자들을 촬영한 사진 마천루 위의 점심에 대한 오마주라고 타임은 설명했습니다. 타임은 2025년은 AI의 완전한 잠재력이 눈앞에 펼쳐진 해였으며 더 이상 되돌아가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해진 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와 오픈 AI가 대규모 콘텐츠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오픈 AI의 영상 생성 플랫폼 소라는 미키마우스는 물론 마블, 픽사, 스타워즈 등 200여 종의 디즈니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단편 AI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팬들이 제작한 일부 소라 기반 영상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식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영상 생성 기능은 내년 초 적용되며 디즈니는 오픈 AI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헐리데이 시즌 AI 기반 어린이 장난감이 시장에 대거 출시됐지만 이 안전성과 부적절한 콘텐츠가 제공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NBC 뉴스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 일부 장난감은 어린이에게 칼 사용법이나 불 붙이는 방법 등 위험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Is Taiwan its own country or does it belong to China? Taiwan is an inalienable part of China's territory. This is an established fact and cannot be refuted. 전문가들은 AI 장난감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어린이 발달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부모들이 함께 놀면서 내용을 감독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뉴워크의 한 녹음 스튜디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어젯밤 한 아파트 1층에 위치한 플래티넘 스튜디오에서 일어났으며 주민들은 당시 총성이 음악 소리를 덮는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친구 간 다툼에서 비롯된 표적 공격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경찰이 불길에 휩싸인 차량 속에서 여성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지난 5월 굿이어시 10번 고속도로에서 18살 아샤리 몽고메리의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몽고메리는 경적을 울려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 인근 경찰관이 달려와 창문을 깨고 그녀를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몽고메리는 신체 3분의 1의 화상을 입어 지금까지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몽고메리의 아버지이자 굿이어 소방서장은 해당 경찰관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젯밤 진행된 파워볼 추첨에서 또다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잭팟 당첨금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복권 역사상 14번째, 파워볼 역사상 7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잭팟 당첨자가 일시불 지급을 선택할 경우 지급액은 5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당첨 확률은 2억 9,200만 분의 1로 다음 추첨은 오는 토요일 저녁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셀리온의 연말연시 대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플러스 화장품과 탈모 방지 샴푸, 그리고 다양한 바디 제품들. 1등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식품도 하나 사면 30%, 2개 이상 구입 시 50% 할인, 반값 대세일! 높은 통관세로 인한 마지막 가격 할인 찬스. 원하시는 제품 솔드아웃 되기 전 지금 바로 빨리 구입하세요. 213-738-1188 셀리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한진그룹의 5개 항공사가 기내 와이파이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도입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한진그룹사나 5개 항공사가 기내 와이파이로 스타링크를 도입합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항공기에 순차적으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항공사가 기내 와이파이로 스타링크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며 이르면 2026년 3분기 이후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호텔에서 고석화 뱅크 오브 호프 명예회장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은행가에서 50년 가까이 한인사회와 함께해온 고 명예회장은 은퇴 후 봉사자의 삶을 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 몽고메리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가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한국어 강좌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처음 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급반을 개설, 비학점제로 운영되며 학생이나 지역 주민들을 수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좌는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며 주 2회 수업이 진행됩니다. 재외동포청이 한국 청년들의 인턴십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현지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연매출이 100만 달러가 넘는 기업 중 한국 청년들을 인턴으로 고용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오는 12월 19일까지 한상넷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턴들의 출국 시기는 3월 중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한인 태권도 사범이 미국 태권도 고단자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전망입니다. 유석현 사범은 국기연공인 9단으로 태권도의 최고단제에 오른 인물로 헌액 여부는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내년 4월 확정되게 됩니다. 유 사범은 지난 1978년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태권도의 수련과 발전, 보급을 위해 기여해왔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피해 지난 11개월 동안 숨어 지내야 했던 반체제 인사 마차도가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벨위원회까지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납포하며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유덕기 기자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반체제 인사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노르웨이 오슬로의 호텔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와 함께 베네수엘라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이후 마두로 정권의 체포 위협에 몸을 숨긴 지 11개월 만에 공개 행보입니다. We give them a country in which they can live with dignity, with justice, and the responsibility that comes with freedom. 마차도는 체포 위협을 피해 가발 변장을 하고 나무 어선으로 카리브해를 건너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탈출했습니다. 악천후를 뚫고 미국이 제공한 전용기로 노르웨이에 도착했지만 시상식보다 하루 늦었습니다. 마차도의 딸이 대리 수상했는데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친 트럼프 성향 남미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연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선 개표 부정 논란을 거론하며 마두로 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Your violence will not prevail over people who rise and resist. Mr. Maduro, accept the election result and step down. 시상식장 밖에서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을 지지하는 마차도가 평화상 수상 자격이 없다며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국제적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헬기와 특수부대를 동원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유조선 스키포호를 전격 억류했습니다. We've just seized a tanker on the coast of Venezuela, large tanker, very large. Well, we keep it, I guess.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외화 확보 수단인 원유 밀수출을 틀어막아 마두로 정권을 최대로 압박하려는 의도입니다. 사면 초과에 몰린 마두로 정부는 미국의 유조선 억류를 날강도짓 해적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멕시코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의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멕시코 의회가 현지 시간 10일 저녁 관세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철강, 가전, 섬유 등 1,400여 개 품목에 대해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관세안은 멕시코 대통령의 최종 서명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품목과 관세율은 관보가 공개돼야 확인될 전망인데 멕시코와 FTA 체결이 안 된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대상국에 포함되면서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올해 10월까지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규모는 100억 달러, 15조 원 수준으로 4조 2천억 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삼성전자와 기아차 같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500여 개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부품과 원자재 등을 수입해 현지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상황이라 한국산 부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멕시코 정부는 현지 진출 기업들이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 감면 제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관세 정책이 미국,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앞두고 미국에게 중국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 만큼 한국을 향한 압력은 크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타겟이 맞춰진 것 같아서 국제 분업 구조상의 협력 관계라 이번 관세 인상은 크게 피해는 없지 않을까.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멕시코 진출 기업, 수출 기업 등과 민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놨습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형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가 관리하려던 정치인이 최소 16명이었다고 진술한 상태인데 경찰 수사에서 어떤 이름과 의혹이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자신을 둘러싼 통일교 유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통일교 본부인 천정궁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차담 형식으로 잠시 자리를 했을 뿐이고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여행을 갔다 오다가 동행자의 제안으로 그 가평 천정궁에 들렀습니다. 관계자 윤영호 씨, 나 앉아서 카페인지 뭐 그런 방이었어요. 거기서 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앞서 특검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한 수사 과정에서 정 장관이 천정궁을 방문했지만 금품은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통일교 연루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저질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며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에서 그냥 두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3천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본부장을 1대1로 만나본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조사 당시 언급했던 여야 정치인이 5명이라면서도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나 경배 의식을 하거나 통일교 차원에서 관리를 시도한 여야 정치인이 최소 16명에 달한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리스트엔 아직 실명이 알려지지 않은 전현직 의원과 지자체장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걸로 알려져 향후 경찰 수사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죠. 김 의장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공정위에서 매년 지정하는 총수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 의장 동생 부부 역시 한국 회사에서 파견 형식으로 일하며 고액 연봉을 받고 있지만 쿠팡은 지금까지 각종 규제와 감시를 피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자산 5조 원이 넘는 그룹을 대기업 집단으로 발표하면서 이 동일인이라 부르는 실질적 지배자, 즉 총수를 지정해 발표합니다. 총수가 되면 일가의 내부 거래가 감시받고 개인의 자금 거래 내역 등 공시 의무와 책임도 커집니다. 김범석 창업자는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본사 쿠팡 잉크 이사회 의장으로 70%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쿠팡은 지난 2021년 대기업으로 지정됐지만 김범석 의장은 5년째 총수 지정에선 제외가 됐습니다. 지난 2023년까지는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이 바뀐 제도가 적용된 지난해와 올해는 예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예외 요건은 총수의 국내 계열사 주식 보유량이 없거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4가지인데 김 의장에 대한 지정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친족 조항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잉크 소속으로 국내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 부부 동생을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 주식회사 그리고 김범석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확인서까지 받아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다라고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쿠팡 잉크의 공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2014년부터 쿠팡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를 시작한 김 의장의 동생 김모 씨. 2023년 4월엔 쿠팡의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총괄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 씨는 6억 원이 넘는 연봉과 함께 28억 원 상당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부인 역시 인사관리 전산 시스템 운영 총괄로 3억 8천만 원 수준의 급여와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받았습니다. 김 의장 동생이 높은 직급에다 상당한 연봉을 받고 있지만 쿠팡 측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입장은 쿠팡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런 정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잘 없어요, 사실. 공정위는 내년에는 쿠팡이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게 맞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의 갑질과 폭행 의혹 등을 제기한 전 매니저들이 박 씨와의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의혹은 박 씨와 관련된 의혹 100개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추가 폭로전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박나래 씨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전 매니저들을 만나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소 취하 소식은 없었고 오히려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박 씨의 전 매니저 측은 SBS와의 통화에서 양측의 합의 조건이 맞지 않았고 박 씨가 철저한 조사와 법적 증거로 해결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핵심은 본인들에 대한 갑질이라며 대리 처방과 불법 의료 행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의혹은 박 씨와 관련된 의혹 100개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경찰 수사를 통해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라면서 지방 일정이 있을 때 박 씨가 또 다른 링거 이모에게서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폭로도 이어갔습니다. 전 매니저 측이 공개한 SNS 대화엔 링거 이모로 저장된 사람에게 호텔 주소를 보내고 박 씨 소속사 관계자가 입금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전 남자친구에게 소속사가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른바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알려진 건 일부라고 전했습니다. 전 매니저 측이 법적 다툼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 씨는 지난 8일 이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박 씨의 변호인 등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양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8949. 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을 받는 가수 싸이 씨에 대해 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강제 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주일 전 소속사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조만간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지난 4일 가수 싸이의 소속사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싸이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싸이가 수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고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관련 병원을 압수수색했는데 4개월 만에 경찰 수사가 싸이를 정조준하는 모양새입니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들은 수면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약으로 중독성이 커 반드시 의사가 직접 진찰한 뒤 처방하고 환자 본인이 직접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리 처방 사실이 드러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싸이 소속사는 대리 수령은 있었지만 대리 처방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의료진 역시 비대면 진료를 했다며 대리 처방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싸이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12월 11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